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효환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효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나랑 샌더스 비슷해. 그래서 왜 비슷한가 들어봤더니 텔레비전 보니까 샌더스도 막 주먹을 쥐고 뭘 바꾸겠습니다 그러던데 나도 주먹 쥐고 뭐 바꾼다고 말했다 그거던데 어떤 점이 비슷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슷한 점을 찾고 있었는데요. 예. 못 찾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방송. 자, 안철수 의원이, 그니까, 사실 뭐, 미디어 선거 전인데, 현대 선거는 미디어 선거 전이지 않습니까? 예. 이미지로 뭐, 주먹 쥐고 같이 뭐,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다 샌더스가 된다면은, 누가 뭐, 안 닮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안철수 의원과 샌더스, 후보와의, 주먹 쥐고, 연설하는 거 빼놓고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안철수라는 캐릭터가 누구랑 닮았나 찾아봤더니면요. 네.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 출마했었던 문국현 후보와 닮았습니다. 가까이에 있었네요. 예. 샌더스 후보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권의 이단화라고 해야 되나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스스로의 소신 가지고 민주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예. 묵묵히 외길을 걸어왔죠. 그러면서 월가 규제 계속 얘기했고 이건 뭐 지금 뭐 얘기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1962년 청년 때도 그 말 했던 게 나오더군요. 그렇죠. 사진으로. 그러니까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월가라든지 대형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안철수 의원도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제 주장을 한 거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샌더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고요. 오히려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닮았다. 어떤 점이 닮았어요? 2007년도에 혜성과 같이 등장했죠.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예. 유한 킴벌리 대표이사를 하면서 20여 년 동안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활동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2007년 대선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정치권에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그리고 정동영 대통합신당 후보 양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후보로서 시민사회 진영과 정치권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주목을 받았었죠. 예, 맞습니다. 2007년 8월 대선 출마하고, 이명박 후보, 그리고 당시 여권이었던 정동 후보, 싸그리 비비나면 독재 출마 예고했고요. 9월 대선 주자 강연회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바람몰이를 했는데 결국은 낮은 인지도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독자 창당 선언 후 10월 실제 창당했지만 그리고 출마를 해서 초기에 상당한 방향을 일으켰지만 결국 유권자는 대안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기업인 출신이라든지 기업인에서 정신을 변모했다라든지 당시 이야기했던 격차 해소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닮았지 샌더스랑 눈을 씻고 봐도 닮은 거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 중에 닮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 평론가가 취재력이나 자료 검색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니죠? 그건 알겠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먹 어느 영화에 주먹 쥐고 일어서인가? 예, 늑대와의 춤을. 늑대와의 저기 인디언들 이름. 주먹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어쨌든 안철수에 대한 캐릭터는요, 이미지만 봐서는 안 되고요. 내부, 내용이 무엇인가. 예. 다음 이제 원샷법 통과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샷법이 최근에 무슨 이것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듯이 막 청와대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오늘 조금 전에 통과됐어요. 예, 근데 선거구 획정, 이거야말로 지금
초헌법, 무법, 불법 상태인데 예. 이거는 언제나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원시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 법안이에요, 이건. 경제 민주화 법안이 아니라. 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통과가 됐는데,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157명 전원과 국민의당 17명이 찬성한 걸로 보이죠. 네. 예. 지난해 7월 달에 법안이 발의된 지 이제 7개월 만에 처리가 된 건데, 동시에 무쟁점 법안 40여 건도 함께 처리됐다고 합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그리고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정거래법이 뭡니까? 이게, 공정하게 경쟁한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게 공정거래법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사항은, 이 공정거래법, 그리고 상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준다. 이거 누굴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명백하게 기업을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재벌특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 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이제 철강, 화학, 조선, 이게 전형적인 대기업인데, 주력 업종의 공급 과잉에 직면한 철강, 화학, 조선에, 이러다 보니까 숨통을 틔워준다라는 이야기죠. 재벌특혜법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찬성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기업 특혜 방지 장치라고 해서 공기 과잉 공급 분야에 대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갖다 붙이긴 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참고해서 만든 아주 유사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넣는데 중점적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잉 공급대에서 숨통 막히고 있는 대기업들, 철강화학조선을 중소기업이 합니까? 대기업이 하지? 당연히 이 부분 재벌특혜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야당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할 것 주장했는데 그것마저 꺾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의 아이덴티티가 과연 무엇이냐. 방금 안철수 의원이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등등등 하면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해소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샌더스랑 난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 의정활동에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벤치마킹했다라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한 이 법에 대해서 재벌특혜와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권리 희생하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거든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근데 여기에 재벌에 포섭된 나쁜 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찬성해놓고 무슨 샌더스를 닮길. 아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런 말 안 할게요. 아니 누구 이렇게 편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 국보위 참여 이 부분 저는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떳떳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제가 비판한 것처럼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나는 재벌 편이다. 이건 비판 받아야 돼요. 네, 아니 그래도 저한테 화내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잘못 말한 거 없는데. 예, 이광희 선생한테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요. 물어봐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더불어성장론, 저 이거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공정성장론이라고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공정성장론이, 이런 게 공정성장론입니까? 공정성장론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획정은 지금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지금 얘기로는 17일 내지 18일날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2월, 보통 이제 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는 이제 개점 휴업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은 이제 개점 휴업했다가는 뭐 난리 나는 상황이라서 2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2월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네. 일단 2월, 임시회의 하면서 15, 16일 양당 교섭단체 연설 잠정적으로 잡혔지만, 문제는 선거구 획정 문제, 17일, 그러니까 12일까지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조건을 걸고 17, 18일에 처리하겠다 밝혔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건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선거구 획정은 1년도 더 예전부터 대법원에서 문제 있다라고 한 거 이제 등 떠밀려서 이제 온 건데, 이건 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이 초헌법적 무법 불법 상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고쳐도 이미 크게 국헌을 어지럽힌 행위인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국회.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헌법 위반을 바꾸라고. 지금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을 한 겁니까? 네, 입당했습니다. 입당했고요. 작년 가을엔가 입당했다는 게 맞군요. 입당했고요. 네. 왜냐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 이게 다 하려면은 이제 공화당으로 갈 수 없으니까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무소속 아닙니다. 민주당원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거고요. 언론에서 지금 힐러리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거 5월달하고 6월달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야 정확한 대의원 수가 가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샌더스가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봐서 아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 오차범위 내 0.2%, 0.3% 이야기는 누구도 이겼다고 잡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무에서 유를 샌더스가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힐러리가 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오와주에 배정된 대의원이 54명인데, 예. 공화당은 이긴 사람이 그걸 다 독식 혼자 먹지만 민주당은 나눠 먹습니다. 예, 나눠 먹게 하니까 49.6대 49.9 이거는 한 명 차이가 날까 말까 한 그런 거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끔 화내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 진중권 씨가 아까 뭐 트윗한 거 제가 댓글을 읽다가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이 나랑 샌더스당 비슷하라고 그랬더니 뭐가 비슷해? 세 가지 점에서 확실히 달라. 그 세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샌더스가 언제 힐러리 물러나라고 외치다 탈당해서 딴살림 차렸나요? 샌더스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도 이건 진중권 교수가 틀렸네. 몰랐네. 예. 샌더스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경선에 들어와서 힐러리랑 경쟁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차이는 샌더스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이어서 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하고 있지요. 반면 안철수 씨는 종편과 보수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새누리당과 발을 맞추고 있지요. 어디 샌더스가 공화당이랑 손잡고 쎄쎄쎄 하던가요? 진 교수가 이래서 인기구나. 쎄쎄쎄. 세 번째 차이는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지지율의 추이입니다. 샌더스는 0%에 시작해서 50%로 올라가고 있지요. 반면 안철수 씨는 50%에 시작해서 0%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서로 비교하기 좀 민망한 상황이지요. 이런 거 젊은이들이 정체성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원샷법을 보면서요. 네. 자, 댓글 올려주신 오동팔님, 오케이 마리님도 감사하고, 정관산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